마사지를 하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샤워기가 쟁반짜장, 해물 쟁반짜장 한번 처묵처묵 해보게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히 벌어진 사고였을까? 룰루랄라룰루랄라 처먹을 때 참 좀 먹고 우린 도빈이 장례식장에서 홍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뭘까? 제작진을 따로 불러 학대 행위는 결코 없었고 모든 건 친모의 거짓 모함이라 주장했던 그녀. 경찰은 홍 씨의 학대를 의심했지만 도빈이의 죽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싸, 맛있겠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한 지 2달 만인 지난달 25일 홍 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경우에는 외상이 가해진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어떤 가격의 형태라든지 그런 개맛집. 있을 때 개맛집 냄새요? 아우 개맛집 냄새요. 도빈이 머리 뒤에 남은 상처가 단순히 계단에서 넘어진 게 아니라 가격에 의한 걸로 의심된다는 부검의. 그런데 그 당시에 생겼던 외상 자체는 어떤 가격성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자체는 상이 안 된다. 짬뽕국까지. 11월 29일에 생긴 상처는 도빈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이렇게 봤을 때요.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 도빈이의 머리 뒤쪽에 남은 상처가 우발적 사고에 의한 것이냐, 학대에 의한 것이냐 논란이 커져가던 그때 아이의 죽음에서 새로운 흔적이 확인됩니다. 상황은 급진전됩니다. 세팅 다 올려놨고. 머리를 다쳤다는 11월 29일이 아닌 응급실로 실려 12월 6일쯤 발생한 또 다른 외부 충격. 공깃밥까지 야무지게 왔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그 상처는 대체 무엇일까요? 해물 쟁반짜장 다들 좋아하시죠? 새엄마 홍 씨는 아이가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됐지만 여전히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스가 뻑뻑하니 내 도빈이 사이에 스타일이네.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린 도빈이 청경채 왜 이렇게 야무지게? 자세한 얘기들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입장 어떠신 건지 예전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전혀 그럼 학대는 아니다. 부검 결과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해서 다칠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건 잘 몰라요. 네.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넘어져서 부딪힌 것도 때리게 되는 거고. 예? 부검 결과만 믿을 수 없다는 그는 여전히 홍 씨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기각됐던 홍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근거는 어떤 걸까? 부검 결과가 아주 중이고 불편한가지고 이쪽 부분에 가상처가 있었고 학대가 있었으면 이런 학대로 인해가지고 뇌출에서 악화돼가지고 혈압이 뒤로 공급 안 돼가지고 사망할 수 있다. 도빈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저산소성 대뇌 손상, 산소 부족으로 뇌가 급격히 손상돼 사망했다는 겁니다. 11월 29일 도빈이가 머리에 상처를 입은 이후 다시 그 부위에 화상을 입었고 그 때문에 뇌출혈이 빠르게 악화됐다는 소견입니다. 5살짜리 때 쓰러지면서 막 한번 떨어지고 전공도 다 열려있고 완전 거의 심하게 다쳤거나 뇌출혈이 갑자기 생겼거나 뭐 이런 한다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럼 최근에 다친 적이 없었냐 했더니 뭐 일주일 전에 한번 가볍게 부딪힌 적이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됐다고. 응급실에 실려올 당시 도빈이의 눈 단무지를 싸가지고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그 점이 이상했다고 합니다. 멍도 없었고 깨끗해요. 이미 머리가 다쳐서 왔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징조를 보였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12월 3일
어린이집에 등원했을 때만 해도 그런 멍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뒤 응급실에 실려가기까지 3일.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린이집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얘기를 꺼냅니다. 12월 3일 제가 4살 반 아이의 과자를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 가방 속에 넣었어요. 몰래요? 네, 몰래. 애들 뭐 또래 팬 거야? 아이들과 달리 6개월 동안 키도 몸무게도 전혀 늘지 않을 만큼 아주 몸집이 쓰레기 같은 작았지만 놈을. 응? 좀 먹는 걸 좀 많이 좀 그렇게 하기는 했었어요. 먹는 걸. 네. 이상하리만치 식탐이 강했던 도빈이가 아동학대. 이날 친구의 과자를 몰래 가방에 넣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동학대네. 확인할 수 있느냐고. 엄마가 원하시는 애들한테 할 짓이야 그게? 응? 가서 보라고 하면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몹시 와우. 화가 난 홍씨가 돌아가고 3일 뒤 요 윤기 나는 요 면발 보소. 머리에 화상을 입고 눈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그 무렵 홍씨는 남편과 언니에게 살아있네, 그거에 대한 막. 스트레스를 끊임없이 호소했습니다. 12월 달 되면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해보면 이 아동이 누나나 형에 비해서 좀 말도 안 듣고 한 번은 좀 고집이 세서 계속 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거든요. 이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있었지만 와우. 그럴수록 폭력을 완두콩도 사용해서라도 있고. 강하게 훈육하겠다고 했다는 홍씨. 11월 22일 날 언니하고 이 톡을 나거든요. 이 아동이 뭐 건강검진과 경도 비만으로 나와서 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경도 비만? 네. 아니 말이 안 돼. 네, 그러니까 운동을 시켜 살짝 빼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그걸 해물 쟁반 짜장이랑 해물도 이렇게 새우. 남편이 알면은 응? 괜히 너희 오해받을 거니까 먹지 마라 했거든요. 야, 뭐 짬뽕 국물에 뭐 실하게 들어가 있어. 5살 도빈이의 몸무게는 겨우 16kg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그 다음날 심하게 다리를 절며 어린이집에 온 도빈이는 놀이터에 나가서도 벤치에만 앉아있을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내가 좀 어부작 계속 걸으면서 선생님 다리 아파요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 이쪽 부분 멍이 이렇게 싹 들어있더라고요. 여긴 또 왜 다쳐서 이렇게 멍이 들었지? 근데 엄마가 발레 치료를 시킨다고 그럼 어떤 치료하니? 하니까 다리 찢는 걸로. 사망한 도빈이의 몸에도 그 흔적은 아니 뭐 애새끼들. 스카이넷 쪽에 여기도 굉장히 심한 형태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계속 수상시키가 다른 그 출혈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멍이 들어가지고 출혈이 있는데 그 후에 계속적인 반복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같은 부위에 계속 학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학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머리 부위만 10개 가까운 그런 외상을 흔적이 있었고 머리카락 속엔 더 심각한 상처들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문항이 거의 소실됐어요. 없어졌어요. 동일 부위를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몇 개월 단위로 계속 지속적인 외상이 어이씨.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가 덧나고 아물기를 반복해 모낭이 사라진 부위만 8곳. 은밀하고 지속적인 폭행으로 아이의 몸은 조용히 멍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아동학대라는 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법학적으로 이걸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작고 어린 아들이 죽어가는 동안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상황을 보진 못하셨어요. 아이가 상처가 있고 그랬을 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왜 상처냐. 그 상처가 이게 납득이 되셨어요? 일상적인 상처인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새끼가 죽었단 말입니다. 예? 어떤 미친 내 새끼 죽었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그걸 감싸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할 얘기가 있으면
제가 변호사 통해서 할게요. 아시겠죠? 왜 주변인들은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한 걸까?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홍 씨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11월 29일, 그러니까 저기 18시 30분에가 이제 그게 상황이 찾았는데 그 전에 14시 정도에 제가 아동학대라는 그런 인터넷에 검색을 해요. 아이가 머리를 다쳤다는 그 무렵 홍 씨는 이런 메모도 아니 작성합니다. 개 사이코 아니야. 19시 10분과 20분 사이에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 아동 학대하려고 작정했네. 메모를 적어. 그 삭제를 해. 메모 삭제를. 사건 발생 경위와 관련한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휴대전화에 적었다는 그녀는 다음날 아침 도빈이의 누나와 형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빠나 누가 물어봐도 도빈이 마치고 집에 와서 복층 계단에서 장난감 들고 내려오다가 넘어졌다고 해. 그리고 너희 다 같이 있을 때 넘어졌다고 해. 복층 계단에서 구르는 거 봤다고. 그래 아빠가 믿지. 도빈이한테도 그리 말해줬어. 이런 신발년들. 그래서일까?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도빈이의 죽음과 관련한 두 아이의 진술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엄마가 다치면 애들이 다치고 애들이 다치면 엄마가 똑같아지고 그런 진술이 딱 돼요. 누가 봐도 맞춘 것 같았어요. 나를. 저기 일부러 후손대기 직장인 시간에 화장실에 가면 간물 아니고 오줌싸고 쓰러졌다. 그런 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1월 7일날 우리 조사받을 때는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당시 그네 놀이했다는 게 그네 놀이 했다는 게 누나는 그네 놀이하면서 살짝이 나왔다. 아이들이 아는 진실은 뭘까요? 동생의 죽음을 목격한 두 아이의 마음은 아직 굳게 닫혀 있습니다. 왜 죽은지 알지? 이런 씨발 가족인데 뒤진 저 이 새끼. 엄마 너희 탓 안 했어. 가라고. 야, 너희들 갖다 버릴 때는 언제부터 찾아? 네가 다 버렸잖아 여기다가. 누가 버려? 너희들 좋아했나? 어떤 그걸 똑바로 쓰지 말고. 이런 씨발놈. 할머니가 아이들의 침몰을 얘가 뭐 장난감이야? 응? 우리 버릴 때는 여기 지금 찾아서 난리를 피우고 왜 자꾸 우리 엄마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 큰딸 수빈이가 더 적극적으로 새엄마를 두둔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나 뭐 할머니 조차 우리를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공포심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아마도 큰아이에게는 호의증언으로 이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밥 말기 전인데 인지게 맛있어. 새엄마 편에 서 있는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 본인이 우리 세계에 대해서 면담을 뭐 강압적인 면담을 거부하고 아동보호 전문가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지금 그 형제를 제가 여기 친구들 한도 밥 말면 끝나는겨. 아동보호 전문가를 없는 상황. 학대 피해자일 수도 목격자일 수도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둬도 괜찮을까요? 동생이 학대로 인해서 사망을 했을 경우 남아있는 형이나 누나 같은 경우도 이 학대를 경험했거나 눈으로 목격했거나 아니면 직접 자기들이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경우에도 학대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담했고 어느 정도 묵인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야지 되고요. 분리 격리 치료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데 그와 같은 조치들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 말아볼게요.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면 끝장나는 거. 이거 이렇게 말면 그냥 끝이야. 도빈이가 떠난 지 70일째 되는 날 엄마는 어린 아들의 죽음 앞에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다 그냥 단지 잘못한 것 같아. 아이고야. 얼마나 잘 먹고 밝은 아이였는데 그렇게 보내서 엄마가 미안하고 쟨 도빈이고 난 성빈인데 좀 그러네. 응? 너무 어린 나이에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떠난 도빈이. 아이고야 도빈아. 그 작은 몸으로 아이는 어떤 시간을 보냈던 걸까? 도빈이가 남긴 단서들이 이대로 묻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억울하게 떠난 어린 넋과 남은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이거 말면 끝나는 게. 와 끝나. 뭐야 에이씨. 에이 아무도 못할 때가 애가 빠지면
한장 떨어뜨리고. 아이고 진짜 많이 두려웠지. 말면은 이제 끝나. 넣으면 끝나는 거. 지난 15일 조용한 시골 마을을 흔드는 달밤에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 굴고 내락 하면서 시동 끄락하고 근데 안 그냥 계속 뒤로 돌아가지고 바로 이거지. 경찰관 번갈아가면서 이제 위협하면서 경찰차를 2대나 출동하게 만들었다는 기막힌 도주급. 그 앞에 막장군이 다시 이장군. 예. 좁디 좁은 농로 위 선명한 흔적을 남긴 뒤에야 멈춰섰다는 그것은 당연히 재능이 저기 그 사람 저거예요? 바로 건설용 포크레인입니다. 타이어 대신 탱크 같은 궤도를 달고 최고 속도 시속 약 4km로 움직이는 이 무거운 몸으로 분노의 질주라도 한 걸까요? 아이고 정말 놀랐어요. 죽다 살았구나.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아찔하다는 그는 문제의 포크레인을 경찰에 고발한 신고자입니다. 똑바로 와요 이래. 길 가운데 똑바로 와가지고는 바로 이 차 앞대가리가 이 정도까지 붙을 때까지 와가지고는 바로 이 바가지를 옆으로 틀더니 덤벌 옆으로 때리더라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고 돼지 농장으로 향하던 길. 좁은 농로에서 마주오는 포크레인을 발견하고 갓길로 비켜 멈춰선 그때 포크레인 삽이 난데없이 그의 차량을 내리찍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고 또 화도 나고 이래가지고 바로 내려서 피해가는데 이거를 번쩍 들더니 위에서 이제 찍는 거지. 또 나가지고 와서 이래 보이더라고. 흉기거든 흉기. 이걸로 어떻게 사람을 찍으려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향해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는 포크레인. 마른 하늘에 이런 날벼락이 또 있을까? 정우 씨의 차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이거거든요. 이 차예요? 이제 6개월 되는 차예요. 근데 참 차를 이래 나눠니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왜 그랬는지. 우리도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뭐 사이코요? 포크레인으로 난동을 하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된 포크레인 운전자는 노인이시더라고. 머리가 하시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세요? 전혀 몰라요. 혹시 전에 무슨 원한을 아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정우 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경찰관이 왔을 때도 제지를 하려고 다가갔는데 경찰관한테도 포크레인 바가지를 찍으려고 했어요. 개사이코 아니야? 아니요, 술도 안 드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일명 포크레인 난동 사건의 장본인은 이 마을에 사는 57살의 이순철 씨. 화가 나서 그냥 포켓으로 본네트, 안개등 쪽하고 파손을 했다는 걸 진술을 했습니다. 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화가 나서 그냥 저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가 좀 안 갔습니다. 대체 무엇이 묻지마 테러를 할 만큼 그를 분노하게 한 걸까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 그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근의 자동차 정비업소 사장님입니다. 장비가 파손을 했다 하길래 제가 혹시 하면서 물어봤는데 저희 공장에 왔는 차가 맞더라고요. 사고로 파손돼 이곳 정비 공장에 입고된 이 차량이 이 차요? 이게 그럼 그 차예요? 이 씨의 승용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 하니까 짜증을 내면서 차를 원래 왔던데 원상태로 안 해놓으면 가만히 있겠다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짝대기 가지고 이래 손짓을 했으니까. 수리비가 비싸다며 정비소를 찾아와 한바탕 난동을 피우고 갔다는 손님. 좀처럼 분을 사귀지 못했다는 그는 등장부터가 범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예사롭지 않구마잉. 풀삭기를 끌고 공장까지 왔어요. 자기 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거리가
한 3시간, 4시간 걸릴 겁니다. 굴삭기로 오면. 평균 시속 1-2km. 이걸 타고 마을에서 10km나 떨어진 이곳 정비 공장까지 왔다는 게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야, 저 속도. 주변 차량의 운전자들은 그야말로 속이 터졌을 상황. 경찰차가 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역주행을 하는 처지에도 자세 하나는 위풍당당합니다. 건설용 궤도 포크레인이 도로를 주행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이리 승용차처럼 끌고 다니는 이분. 누가 좀 말려야지 않을까요? 막말을 좀 하고 뭐 욕하고 그냥 완전히 안 하면 자기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놔가지고 맘먹고 빼줄게 사부를 뭐 경찰관한테 해주려고 이래가지고 특수공무 집행방해로도 거의 한 일주일 전에 사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정도라는 그는 이 일대에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도로에서는 뭐 10분에 뭐 한 5m도 안 간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을 주민들이 이제 추월해 가면은 왜 내 차를 추월해 갔냐라고 집에 가 따지고 항의하고 급박하고 회사랑에 관련된 신고 사건 처리 건수를 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가. 이번 사건이 있기 일주일 전에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 씨. 보복 운전이 취미요. 협박과 폭행은 특기라는 그는 이번 일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 피해자 정우 씨에게 이 씨의 가족이 은밀히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일단 치료비들이지 뭐 차량 수리비라든지 다 해드릴 테니까 합의를 봐주지 말라고. 봐주지 말라고요? 합의를요? 봐달라고 한 게 아니고 지문을 달라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길에서 마주친 포크레인이 순식간에 돌변해 사이코 새끼 아니야? 공격을 해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공포스러운 일인데 단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랬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족조차 그랬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형을 만나봐야겠습니다. 사고가 벌어졌던 그곳 마을에 이순철 씨의 형도 살고 있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XBS에서 나왔어요. 선생님은 그래도 형 내시니까 좀 안 들리니까 안내 들어오고요. 네. 무속이 되는 걸로 우리는 아주 망가진 생각한다니까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그런데 마을 이웃들의 반응은 더 당혹스럽습니다. 뭐 우리 동민들이 만져버렸을 거예요. 좀 먹는 거 땡기죠. 역시 뭐 동네 조용하죠 뭐. 이 씨의 구속 소식에 만세까지 외쳤다는 마을 사람들. 그의 이름은 이곳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하세요. 노인네도 맞아가지고. 요 회장님 맞았고. 맞고. 아버지 맞고. 영상도 맞고. 대화가 맞았고. 온 동네에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했다는 이 씨. 이 마을에 포크레인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아, 이 집이에요? 잘 나가는 건 나도 가족이 굉장히 하나. 남이야 자든 말든 한밤중에 자신의 집 앞마당을 파헤치는가 하면 지금 한개 보지. 저는 3개, 4개씩 갔다 이거나. 그러니까 참 원하고 모두. 포크레인 삽으로 길을 막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앞집 주민은 대존만 대문까지 뜯어내야 했답니다.